오늘 또 하나 그 국정조사에서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를 추미애 의원이 또 잡았더라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를 추미애 의원이 또 잡았더라고요. 네. 추미애 의원의 얘기는 이 검찰 수뇌부들이 그 내란의 사전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계엄 당일 7시에 그 삼청동 안가로 그 서울경찰청장을 불러들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찰청 그 지휘부들도 안가로 불렀는데 검찰 수뇌부들은 안 불렀을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그 대응하는 검찰 지휘부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이 두 사람도 불렀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최소한 사전에 이 두 사람하고 사전에 계엄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게 단순히 뇌피셜이 아니고 두 사람이 실제로 관여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를 추미애 의원이 잡았더라고요. 네. 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서울중앙지검이 12.3 계엄 직전에 갑자기 선거 관련 사건을 병합 송치를 하는데 4건을 병합 송치합니다. 어디로? 바로 성관이가 있는 안양지청으로. 그런데 이 사건은 1년 전 202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직무유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성관이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캐비넷 사건인 거죠. 이것을 갑자기 계엄 직전에 안양지청으로 병합 송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내란이 실패하니까 바로 다음 날 이 안양지청, 이첩받은 안양지청이 이걸 또 과천경찰서에 보내버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들이 바로 국정원과 검찰이 올 테니까 그들을 지원해 라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정성호 처장한테 대한 지시가 이와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성관위로 나갔을 그 검찰은 안양지청의 부정선거 수사 요원들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성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 성관이 부정선거 개입과 관련한 고발이 2023년 10월 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좀 더 된 일이죠. 그때 당시에 고발이 됐었는데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이 그대로 1년 이상 묵혀두고 있다가 갑자기 2024년 11월 21일 그러니까 그 계엄하기 한 10일 전쯤에 이거를 안양지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안양지청은 중앙선관위 관할 검찰청입니다. 그 안양지청에서 보냈다는 거고, 근데 그 안양지청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계엄이 이제 그 실패로 끝난 12월 4일 날 다시 과천경찰서로 슬그머니 밀어보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검찰이 또 계엄의 그 배경이 됐었던 이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뭔가 일들을 꾸미려고 하다가 예, 결국 쿠데타가 실패가 되면서 이제 경찰에다가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보낸 그런 의혹이 있는 아주 매우 구체적인,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거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나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아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추미애 의원이 또 하나 얘기한 게 검찰 공소장, 네.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이 사전 조율된 걸로 보인다는 얘기. 김용현 이제 전체적으로 공소장보다도 이제 그 김용현을 사실은 원래는 경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김용현을 딱 수사하는데 검찰이 갑자기 인터셉트 했어요. 그래서 김용현이 스스로 그 1차 탄핵이 이제 부결되고 난 뒤에 스스로 자기 발로 경찰이 아니고 검찰로 걸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김용현이 검찰로 조사받기 이틀 전에 경찰이 그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던 바로 그날 네. 검찰이 김용현을 인터셉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찰 수뇌부가 아주 김용현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가 달아서 움직인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어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전에 사전 조율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12월 6일 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슨 사유인지 안 나왔습니다. 이 중대한 국면에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연락을 해서 김용현이 연락 안 된다라고 하고 차관이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심우정 총장하고 김용현이 통화되도록 했고, 심우정 총장은 김용현 연락처를
담당 부장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이 직접 피의자 김용현과 2번 통화를 합니다. 또 이진동 대검 차장도 김용현과 문자로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김용현이 검찰로 자진 출두합니다. 뭘 믿고서 기대하고 출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미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했었는데 검찰이 사건을 가로치기 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피의자를 여러 번 직접 소환하고 조율할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의심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정보사 수사단 관련입니다. 아까 그 성관위에 정보사 수사단 36명의 체포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전에 1대 2대 3대로 나누어가지고 신문조 또 HID 투입조 해가지고 복면 케이블 타이 송곳 니퍼 절단기 이런 고문도구를 구입했고 부정선거를 자백받아라 라는 노상원으로부터의 민간인이에요. 그 민간인이 정보사 사령관을 시켜서 다 명령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민간인 노상원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조직도 체계 임무까지 다 갖추었고 당일날 출동하기 전에 정성욱 대령이 3대 대령인데요. 합수부 수사단 목걸이까지 착용시킵니다. 임무를 부여했고 훈련도 사전에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발령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이 되는 것이죠. 어떤 범죄? 계엄사령부 직제에 의하면은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직제를 만들려면 대통령령에 의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통해서 정보사의 불법 군사 조직을 만든 것은 그래서 그것을 계엄사 합수부의 수사단으로 배속을 시킨 것은 인사발령과 무관하게 이미 조직범죄 성립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공소장 앞뒤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ABCD조 다 임무할당해놓고 연속까지 다 시켰는데 인사발령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공소장에서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공소장 나 보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수사 축소, 김용현에 대해서 수사 축소한 것 바로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앞에 이런 거 다 사전 조율한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뭐 추미애 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인데 이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상세히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추미애 의원은 지금 계속 그 검찰이 이번 내란에 개입했을 거로 강력히 의심된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기한 게 이제 3가지나 돼요, 무려. 네. 자, 근데 이 첫 번째는 이제 앞서서 이미 이제 추미애 의원이 제기를 했던 의혹이에요. 방첩사가 계엄 당일날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 그 밑에 정성호 방첩사 1처장 준장이죠. 예, 준차장한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를 정성호 1처장이 그 각 대령급 7명에게 전파하고 지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성호에게 이런 지시를 받은 방첩사 인원 7명 중 5명이 검찰과 국정원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번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도 아니고 5명으로부터 이런 동일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영이 실제로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뭔가 합동수사부를 꾸리고 그 합동수사부에서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과 국정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검찰과 국정원과 공조해서 방첩사가 이걸 수사를 잘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앞에서 질의를 한 게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선거와 관련된 검찰 고발 사건을 선관위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다가 11월 21일 날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걸 스터디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스터디했던 검찰 직원이 아마도 계엄이 성공했다고 얘기한다면 이 여인영이 얘기했던 대로 그 방첩사와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저런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방첩사뿐만 아니고 검찰 조직도 사전에 그 계엄이 선포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윤석열과 또는 김용현과 계엄과 관련한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김용현을 이제 언제 소환할 것인가를 놓고 12월 6일 저때 이제 검찰 특수본이 출범을 했는데 특수본이 출범하기 전에 원래 경찰에서 김용현을 이제 출국 금지시키고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자 이제 검찰에서 이걸 인터셉트한 거예요, 수사를.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월 6일 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김선호 국방장관에게 연락해서 김용현이 연락이 안 된다. 굉장히 몸이 달아서. 그래서 이 전화를 받고 김선호 차관이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입니다. 군사보좌관 통해서 심우정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군사보좌관이 김용현은 소재를 파악을 해서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시킨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심우정은 이 김용현 연락처를 담당 부장검사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고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이 이후에 김용현하고 2번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곧 있어서 이진동 대검차장이 김용현하고 문자하고 전화를 또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러니까 12월 7일 날 1차 윤석열 탄핵 표결이 부결이 됐잖아요. 탄핵소추안이. 그날 당일 12월 8일 새벽 공안시경에 김용현이 자기 발로 검찰로 자진 출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2월 6일 날 이미 굉장히 긴박하게 검찰 수뇌부하고 김용현이 뭔가를 조율을 했고 경찰이 아니고 검찰을 찾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우정이 저렇게 급하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검찰 조직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사실이 김용현의 입을 통해서 경찰에 알려지게 되면 검찰 조직은 어마어마한 이제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김용현을 먼저 사전적으로 자기가 신병을 확보해서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김용현의 신병, 김용현을 경찰보다 먼저 조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의심이 강하게 이제 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표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네. 이제 먼저 검찰 특수본이 출범을 했는데 그날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검찰보다는 경찰이 먼저 김용현을 수사할 것 같았죠. 그래서 심우정이 긴급하게 SOS를 칩니다. 누구한테? 김선호 국방차관한테. 야, 지금 김용현이 연락이 안 됩니다. 좀 소재를 파악해 주세요. 그랬더니 김선호 국방차관이 이 연락을 받고 김철진 군사보좌관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급하게 피의자였었던 이제 김용현을 찾아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성사를 시켰다는 거죠. 네. 이렇게 통화를 이제 하고 난 뒤에 심우정이 김용현의 연락처를 이창규 부장검사한테 알려줬고 그래서 이창규가 2회 통화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진동 대검차장이 또 한 번 다시 추가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12월 8일 날 김용현이 자기 발로 검찰청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이건 굉장히 뭔가 의심쩍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를 지금 이 언론들이 네. 이 융단 폭격을 놔야 될 상황인데 네. 추미애 의원이 저렇게 언급하고 나서 오늘 이걸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여기 등장한 심우정 검찰총장, 그 다음에 대검 차장, 그 다음에 검찰 특수본의 주인 검사인 이창규 부장검사까지.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선거 관련된 고발, 그 캐비넷 자료를 계엄을 앞두고 안양지청으로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관여되어 있을 수가 있죠.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차장까지 이 검찰 수뇌부도 사전에 이 계엄 내란을 알고 뭔가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걸 덮기 위해서 김용현을 경찰보다 검찰이 먼저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강하게 들죠. 세 번째죠. 네, 검찰 캐비넷 아까 선관위를 위해서 이제 검찰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있었다는 것이고, 네. 이건 다음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이제 추미애 의원한테 보내온 이제 답변서인데요. 자, 고발장 접수 시기를 보면은 오른쪽에 보세요. 2023년 10월 계엄 1년 전이죠. 1년 전이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에 다 접수가 된 거예요. 네. 이걸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안양지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언제? 2024년 11월 21일 날. 계엄 직전에. 네. 저걸 1년 동안 묵혀두고 있다가 저거 안양지청, 중앙선관위를 이제 관할하는 검찰청이죠.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27일 날 안양지청이 기록을
접수를 했습니다. 계엄직. 그런데 계엄이 실패한 12월 4일 날 이걸 슬그머니 다시 과천경찰서로 네. 이 사건을 이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네? 이 선관위 관련된 사건을 네. 쥐고 뭔가를 계엄 직전에 뭔가를 해보려다가 네. 계엄이 실패하니까 경찰로 발로 싹 밀어오죠.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안양지청에 보내서 11월 27일 날 기록을 검토했고 12월 3일 날 그 계엄 선포되고 나서 방첩사령관은 곧 검찰이 올 거야. 검찰 직원하고 잘 협조해서 수사를 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안양지청이 이 선관위 관련된 수사 기록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던 저 11월 21일서부터 27일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예. 요거는 이제 김용현 공소장을 한번 보면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네. 11월 9일 날 대통령 윤석열 그다음에 피고인은 이제 김용현이죠.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정근 특정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그 계엄 3인방이죠. 이때 윤석열이 특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라고 사실상 계엄을 방을 뜨고요. 네. 그리고 11월 24일 날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이 이제 그 김용현을 불러가지고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11월 24일서부터 구체적으로 대국민 담화문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의 안양지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기록 검토하던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포고문을 그 초안을 작성하던 시기하고 안양지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기록이 검토되는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윤석열이 김용현 장관하고 군인들만 불러가지고 계엄을 모의했을까? 틀림없이 친정 조직인 검찰 이쪽하고도 뭐 논의했을 거다라고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네. 진짜 한 마리도 안 나와요. 네. 네, 하나도 안 나오니까 네. 너무 지금 수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분이 계속 지금 파고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질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은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죠. 2024년 10월 달. 공관에서 면담이 있었고요. 네. 2024년 1월 11월에 네. 그리고 안양지청 송치가 11월 21일. 그리고 관저 면담이 11월 24일 또 국방장관 공관에서 또 면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이 실패를 하고 나서 이 사건이 과천경찰서로 슬쩍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 안양지청에서 기록 검토한 시기가 그 11월 27일까지예요. 저 대통령 관저 면담에서 포고령 초안이 검토가 되고 있죠. 예. 계엄령 담화문하고 예. 거의 같은 시기에 검찰에서 이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된 수사 기록을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 내용이 충분히 검찰에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지금 뭐 사실상 모든 조사를 다 끝내고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지금 조선일보 통해서 슬쩍 국무위원들 다 무혐의하면 안 되겠니라고 한번 여론을 떠보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절대 안 됩니다. 검찰 그리고 국무위원들 수사 다시 해야 됩니다. 이들이 내란의 사전에 개입했는지.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석연치 않은 게 이제 그 김용현 공소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그 합수부를 구성을 해서 합수부 가운데서 수사 2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사 2단이 그 부정선거 관련된 수사를 전담을 할 예정이었고요. 이 수사 2단에 이 93회 그 제2갑 여단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 수사단을 구성하려고 했었고 아마도 그 수사단에 검찰과 국정원 직원도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사 2단과 관련된 구성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장이 대단히 석연찮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한번 직접 볼게요. 김용현 공소장이에요. 여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라고 돼 있어 앞에는 잔뜩 설명을 해놨어요. 이 수단을 어떻게 구성한다. 그런데 이제 밑에를 보시면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라블라 맨 끝에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본부 수사이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이거는 미수범죄가 돼버린 거예요. 미수범죄. 예. 실제로 구성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추미애 의원이 질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뭐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한 거지 이 조직 자체는 이미 구성이 된 겁니다. 네. 좀 미수가 아니고 기수예요. 기수범죄. 근데 검찰이
이 수사 이단에 대해서는 미수범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그 부분들은 수사하지 않고 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검찰과 달리 경찰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수사 의지를 사실 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수사 이단 수뇌부로 지목되어 있는 구삼의 방정환 준장이죠. 소환을 통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1차 수사를 지금 검찰이 했는데 수사 2단은 결국 설치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수사 2단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면 방첩사에서 왜 수사 2단을 구성하려고 하면서 검찰을 지원을 요청을 했는지 부분들이 드러날 겁니다. 검찰은 그냥 수사 2단은 설치되지 않고 부지부지 끝난 걸로 지금 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안양지청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수사 2단이 움직이는 거하고 안양지청이 움직이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방향이 같은 거 같은 아닙니까?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검찰은 분명히 이 수사 2단이 마치 하려다가 말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네. 매우 수상하다는 매우 수상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경찰이 좀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었으면 좋겠고 근원적으로는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예.